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하겠습니다. JJC 지방자치TV가 제1기 청소년 기자단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강북군의 거리 가게들의 새로운 도로명 주소가 부여됩니다. 횡성군이 제8회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를 열었습니다. 대전시가 대전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황산공원의 일부가 경남지방정원으로 지정되면서 다양한 테마정원으로 단장됩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JJC 지방자치TV가 제1기 청소년기자단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청소년기자단은 약 3개월간 활동하게 되며 지역사회의 현안과 사회적 이슈 등을 다루게 됩니다. JJC 지방자치TV가 지난 13일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청소년기자단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출범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임종석 의원과 JJC 지방자치TV 박상규 회장, 이로문 사장이 참석했으며 이날 행사는 박상규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됐습니다. 좀 일기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씩 이제 기사를 써보시면 그러면 훌륭한 우리 기자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어 임종석 의원은 기자단 출범을 환영하는 축사를 전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청소년기를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꿈과 이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한테는 새로운 꿈과 이상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생각됩니다. 이로문 사장은 향후 기자단 활동 내용과 기자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학생들과 격의 없이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의 기자단 활동에 대해서는 기자에 대한 기본 이론 교육과 실습이 병행될 예정이라며 지방자치TV 사내 스튜디오를 통해 체험하는 등 실제 기자와 앵커의 역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소년 기자단을 하게 돼서 이런 방송국에서 기자단을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요. 앞으로 열심히 해서 기자처럼 글도 잘 쓰고 여기서도 활동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 기자단에 참석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앞으로도 청소년 기자단에 잘 안 빠지고 노력하면서 더욱더 꿈을 위해 달려나가겠습니다. JJC 지방자치TV 청소년 기자단은 출범식 이후 약 3개월간 청소년 기자단으로서 지역사회의 현안과 사회적 이슈 등을 다루며 시민기자로 활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지난주 성동구에서 주민이 만들어가는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왕십리 스마트 트랜스시티 추진을 위한 주민참여단 발대식이 개최됐습니다. 지난 7일 성동구에서 왕십리 스마트 트랜스시티 주민참여단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이는 왕십리 스마트시티 사업계획이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공모에 선정되면서 추진됐는데요. 앞으로의 사업 추진을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 과정에 리빙랩 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주민참여단은 앞으로 4개월간 스마트 기술을 통해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리빙랩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스마트 포용도시위원회와 리빙랩을 통한 구민의 의견 및 수요를 반영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강북군의 거리가게 48곳에 도로명 주소가 부여됩니다. 거리가게는 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상에서 영업하는 판매시설물을 가리키는데요.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면서 택배 등의 우편물 수령이 가능해지고 응급 상황에 따른 대처 능력도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북구가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지역 내 거리가게에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고 건물 번호판을 설치했습니다. 강북구는 거리가게의 주소가 다른 건물과 중복되지 않도록 인접한 건물의 주소에 부번을 붙인 형태로 부여했습니다. 강북구는 이와 같은 주소 체계가 마련되면서 거리가게 운영자와 소비자 모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가게 운영자는 우편물 등을 사업장에서 직접 받을 수 있고 사용자는 주소지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거리가게 주변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빠른 대응이 가능해지는 등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강릉 지역의 유일한 전통 오일장인 옥계 오일장이 운하를 파는 전통시장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위축되어가는 5개 5일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강릉 유일의 5일장 명맥을 이어가고자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이 힘을 합쳐 문화를 파는 전통시장으로 변모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12월 말까지 매달 9일, 19일, 29일 열리는 장날에 오후 1시부터 2시간가량의 버스킹 공연을 마련하고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장터로 탈바꿈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새로워진 전통시장을 홍보하고 행사 참가자들에게 상품권과 할인권 등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5개 5일장은 1700년대부터 시작된 우계장의 전신으로 300년 이상의 유구한 역사를 간직하며 매달 4일과 9일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횡성 둔내명 시가지 일원에서 제8회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횡성 최고의 축제로 자리 잡은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에 지난해보다 더 많은 즐길거리가 마련되면서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시원한 여름을 만끽했습니다. 최고의 토마토와 함께하는 여름가족 축제,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제8회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둔내면 시가지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지난해보다 더 넓은 주차장을 마련해 보다 원활한 교통환경으로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토마토탑 포토존을 비롯해 다양한 부대 행사를 준비해 그 어느 해보다 알차고 풍성한 축제로 진행됐습니다. 올해는 특히 2019 둔내 고랭지 토마토배 전국 축구대회가 개최돼 지난해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축제장을 찾았는데요.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은 토마토 시식회와 이벤트 행사에 참여해 제철을 맞은 둔내 토마토를 맛봤습니다. 일교차가 큰 해발 500m 고랭지에서 재배된 둔내 고랭지 토마토는 당도가 높고 신맛이 적어 입안 가득 개운한 맛이 일품인데요. 특히 비타민C 함량이 전국 토마토 평균치보다 3배 이상 높아 맛과 영양 모든 면에서 단연 최고로 꼽힙니다. 토마토는 흔히 이 지오스에서도 많이 사다 먹어보지만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 감미가 된 걸 먹으니까 좀 새로운 맛을 봤습니다. 그 두 가지 맛인데 한 가지 일반 맛은 또 일반 맛대로 아주 순하고 유하고 또 이 감미가 된 거는 또 그대로 또 맛이 좀 있고 아주 담백한 맛을 봤습니다. 또 이런 걸 또 많이 또 연구 개발해가지고 내년엔 더 좋은 상품이 나왔으면 하는 것이 기대합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토마토 막걸리 빨리 마시기, 토마토 높이 쌓기, 토마토 무게 맞추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진행됐는데요. 특히 하루 3번 토마토 풀장에서 열리는 토마토 풀장 대박 보물찾기는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토마토가 가득한 풀장에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국내에서 이렇게 토마토를 가지고 재미있게 아이들과 놀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인 것 같고요. 풀장에서 노는 게 가장 즐거웠던 것 같아요. 축제의 열기를 한껏 돋우기 위한 개폐회식 특별 공연과 태기산 K-팝 풀 페스티벌, 둔내면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공연 등이 축제 기간 내내 이어져 관광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는데요. 이 밖에도 올해에는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풀장과 워터슬라이드 시설을 확대하고 어린이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주천강 가족 물놀이장도 설치돼 한여름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최고의 여름 축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토마토 축제 처음 와봤는데 너무 즐겁고 아이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물총놀이랑 그냥 걸그룹들을 구경하는 거 너무 재밌습니다. 최고의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 그리고 체험거리가 가득했던 제8회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 한여름 무더위도 있긴 한 3일간의 맛있는 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리고 다시 내년을 기약합니다. 평창군은 중국 쓰촨성 루저우시, 길림성 안도현과 우호 교류 협약을 맺고 있는데요. 지난 5일에는 중국 산둥성 웨이팡시와 공동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식에는 중국 산둥성 웨이팡시 대표단과 송기동 평창 부군수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협약 내용은 경제, 무역, 과학기술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
그리고 공동관심사 협상을 위한 주기적 소통 등입니다. 중국 산둥성 중부에 위치한 웨이팡시는 중국 농업 발전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한 도시입니다. 더불어 웨이팡 구역 내 지역 발전 모델을 혁신하고 개선함으로써 농촌진흥의 새로운 장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송기동 부군수는 다방면에서 교류를 추진해 양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공유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는 대전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을 위해 기금 모금을 해왔는데요. 지난 7월에 목표액을 달성해서 드디어 건립 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전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추진해온 대전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을 위한 기금 모음이 지난 7월 목표액을 달성했습니다. 이에 8월 13일 대전시청 북문 앞 보라매 공원에서 대전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제막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번에 건립된 대전 강제징용 노동자상은 대전 평화의 소녀상과 서로 마주보고 있으며 시민단체들은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을 계기로 이곳을 대전 평화의 공원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이날 제막식에서는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특별 결의문도 채택했습니다. 울산시가 수소 전기차 시대에 대비해 수소 배관망과 충전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울산시는 지난 13일 울산시의 기관 기업체들과 수소 충전소의 수소 공급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13일 송초로 시장과 7개 기관 기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배관에 의한 수소 충전소 수소 공급 및 안전관리 강화 사업 업무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에서 울산시는 울산 테크노파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인허가 및 행정적 지원을 수행합니다. 한편 수소 공급 배관을 통해 충전소에 수소를 직접 공급하는 방식은 국내에서 최초 사례로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수소 공급 배관이 연결되면 1일 50대 정도의 충전이 가능했던 기존 수소 충전소에 비해 2배 이상의 시설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지난 15일 광복절은 제74주년 광복절이었는데요. 이번 광복절을 맞아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는 경축식이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애국지사와 광복회원, 보훈단체장, 군인과 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수문 광복회 대구시 지부장의 기념사와 권영진 시장의 독립유공자 포상, 경축사가 진행됐습니다. 또 축하 공연과 광복절 노래 제창, 배지숙 시의회 의장의 만세 삼창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축하 공연은 대구를 대표하는 항일 민족 시인 이상화와 그의 형수인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기옥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비겐 하늘의 주요 장면을 엮어보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로비에는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하기 위해 등록문화재 태극기 사진과 나라사랑 무궁화를 전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제보상운동 기념공원에서는 선열들의 위협을 기리고 광복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타종 행사가, 동성로 야외 무대에서는 독립열사 어록 낭독 시민 콘테스트 등이 열렸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에는 현재 2개의 특목고가 존재합니다. 인근 지역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상황인데요. 특히 특목고 부족 등으로 인한 지역 인재의 유출 현상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고교 평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명문학교 수도권 쏠림 현상과 교육 격차 심화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교육 선택 기회가 부족해 지역 인재의 유출 현상은 오랜 문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역시 특목고 부족 등으로 이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실제 충청북도에는 과학고와 외고 등 2개의 특목고가 있지만 인근 지역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019년 1월 기준 충남의 경우 자사고 2개교를 비롯해 총 4개의 특목고가 위치해 있습니다. 전북도 자사고 3개교와 과학고 외고 등 5개 교가 있고 인구 규모가 비슷한 강원도도 특목고 3개가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충북 상위 3% 중학생 499명이 충남과 전북, 세종 등으로 유출됐습니다. 최상위권 학생의 유출 현상은 충북도 내 학력 수준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수능 1, 2등급 비율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14위에 그쳤습니다. 명문대 진학률도 서울대 등록 기준 2006년 109명에서 2019년 51명으로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또한 학력 저하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의 정주 여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 공공기관과 연구소, 대기업 등 우수 인력이 상주하는 충북 혁신도시의 경우 가족 동반 이주율은 18.8%에 그쳤습니다. 교육환경 만족도도 47.2점에 그치며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대다수 인원들은 지역 간 교육 수준과 학력 격차가 커 자녀 동반 이주를 기피했다고 응답했으며 좋은 교육환경 요소로는 명문학교를 꼽았습니다.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죠. 천안시는 자유무역 질서에 어긋나는 일본 수출 규제를 강력히 규탄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시청 봉서홀에서 열린 이번 결의대회에서 천안시 공무원 800여 명은 노 재팬, 노 경제보복 등의 구호가 써진 피켓을 들고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결의문을 낭독했습니다.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천안시는 일본 정부의 강제징용을 사과하고 배상할 것을 요구하고 일본 정부의 반도체 핵심 소재 등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공무 수행을 위한 일본 방문을 즉각 중단할 것이며 시민들에게는 일본 여행과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습니다. 한편 천안시는 피해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기업에는 세제 지원을 추진하는 등 기업 지원 대책 마련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보령시 남포면 사현마을은 포도 생산의 대표지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지난 8일 사현마을에서 88 포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88 포도데이 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사현포도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열렸습니다. 관광객들에게 포도를 통한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했는데요. 포도 사생대회와 포도 성찬식, 포도알 던지기 게임, 포도 쿠키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사현포도는 지리적으로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 당도가 높으며 우수농산물 GAP 인증도 받아 사현마을이 포도 생산의 대표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도 소식입니다. 영일만항의 꾸준한 물동량 증가로 환동의 중심 도시로서 포항이 우뚝 서고 있습니다. 영일만항과 중국의 상해항,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항 간 전기 항로가 개설되면서 영일만항이 대북방 경제의 전진기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31일 항로 다변화를 통한 영일만항 물동량 증대를 위해 포항의 영일만항, 중국의 상해항,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항 간 컨테이너선 전기 항로 개설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포항시는 러시아와의 교역량 증가, 중국과의 물동량 운송 강화 필요성에 따라 신규 항로 개설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개설되는 전기 항로는 장금 상선에서 1만 톤급 컨테이너선 2척을 투입해 8월 2일부터 포항 영일만항, 중국 상해항,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왕복하는 주 1항차 직항으로 매주 금요일에 입출항하게 됩니다. 또 신규 항로 개설을 통해 중국, 러시아, 일본, 동남아 등 7개국 25개 포트에 주 7항차로 직항 노선이 연결됩니다. 아울러 이번 중국, 러시아 항로 개설로 자동차, 철강, 우드 펠릿 등 연간 약 1만 2천 TEU 정도의 화물이 수출입돼 영일만항의 물동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포항시는 항만 인입철도, 여객선 부두 등 대형 항만 인프라 사업을 진행해 포항시의 해양 항만 산업 발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물금읍 낙동강변에 조성된 황산공원은 양산의 대표적 수변공원인데요. 이곳 황산공원 일부가 경남 지방정원으로 지정돼 다양한 테마정원으로 단장될 예정입니다. 양산시가 제출한 황산지방정원 조성 사업이 최근 개최된 제2차 경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통과됐습니다. 지정 조건은 사업부지 활용을 위한 사전 하천부지 점용 허가 이행과 하천 특성을 고려한 수종식재 등 특색 있는 정원계획 수립입니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조건부 이행과 함께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황산지방정원 조성 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황산공원 내 마음정원 일원 18만 제곱미터에 한국전통다리 등을 재현한 금모래 정원과 강바람 정원, 창포원 등 다양한 주제의 정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국비 30억 원을 포함한 총 6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특히 흰색 꽃을 테마로 젊은 도시 양산을 이미지화하고 야외 결혼식 등 다양한 이벤트가 가능한 양산 테마원과 낙동강 경관자원을 표현한 낙동강 12경 정원 등도 조성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연말까지 내년도 당초 예산 확보와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실시 설계 및 인허가를 거쳐 2021년에는 사업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황산 지방 정원이 조성되면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오감만족 생태공원으로 황산공원이 더욱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전북 전주시가 동산동이라는 명칭을 여의동으로 변경했습니다. 동산동이라는 명칭은 일제의 잔재로 알려져 있는데요. 새로운 명칭을 통해 일제잔재 청산에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전주시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자 광복 74주년을 맞아 일제잔재로 알려진 동산동의 명칭을 여의동으로 바꾸고 새로운 역사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시는 14일 여의동 주민센터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동산동 명칭 변경위원, 기관단체 및 자생단체장,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동 선포식 및 현판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김 시장은 여의동 명칭 변경 선포를 통해 지난 1914년 행정구역 개편부터 사용되던 동산이라는 명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이 지역이 주민 정서와 특성을 반영한 여의동의 이름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음을 알렸습니다.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의 창업자 호에서딴 동산 농사주식회사에서 유래된 동산동의 명칭은 그간 주민 찬반 설문조사와 시민공모, 주민투표, 명칭제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여의동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명칭을 변경을 이루어낸 우리의 의지는 아픈 역사의 현장을 바꾸고 역사를 올바르게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의 의미로 다가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채연이었습니다. 여수시 시전동에 조성되는 동화의 거리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주택가 골목길의 주거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2021년까지 사업이 추진됩니다. 시전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난해부터 피노키오를 주제로 주민 특화 사업을 추진했으며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받아 동화의 거리가 탄생했습니다. 시전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주택가 골목길의 주거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도비 3천만 원을 지원받아 담장벽화 14개소, 가로화단과 창문 화분 15개소의 동화거리를 조성했습니다. 한편 시전동 동화의 거리 사업은 2021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키로 하고 내년에는 전래동화 등 특색 있는 주제로 골목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북 김제시가 인근 양동사에서 퍼져나오는 악취로 주민들의 원성을 듣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북 김제시의 한 마을 주민들이 인근 양동사에서 퍼지는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제시 공덕면 종걸마을,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양돈사가 보입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심한 악취가 진동합니다. 기존의 돈사가 양성화되면서 주민들하고 시청 환경과에서는 서로 간에 협의를 한 다음에 추진을 하기로 공문상에서 약속을 했었는데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주민들 모르게 그냥 바로 돈사 측에 허가를 하는 바람에 주민들은 오히려 뒤통수를 맞은 격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김제시청은 해당 양돈사와 관련 신축 및 개축, 인허가 문제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적법화는 원칙적으로 구비된 절차에 따라서 증명화된 그런 서류들만 제출하게 되면 타법들의 저촉이 없으면 인허가가 되는 상황이고, 지금 신중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리 제한을 저희 조례로서 규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적법화에 대한 사항은 예전에 있었던 시설로 해서 그 부분들은 법률에서 제한을 풀어준 상황입니다. 폭염과 악취의 이중고로 고통받는 주민들, 조속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무주군이 드론을 통해 재난재해 신속 대응에 나섭니다.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드론 운용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북 무주군이 12일 각종 재난재해 신속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 드론 활용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황인홍 군수, 박종산 무주경찰서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현재 무주군은 재난재해 상황에 대비해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 2대를 보유한 상태로 지난 9일부터 군청을 비롯한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드론 운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인홍 군수는 오늘 협약의 목적은 주민과 지역민의 안전이라며 관련 기술들이 뜻을 모은 만큼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점검과 대응이 무주군을 위해 유익한 결실을 맺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채연이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 15일 오후 3시 39분쯤 용인시 신갈저수지에 위치한 조정 경기장에서 실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원 수성고등학교와 영복 여자고등학교 조정 선수들의 합동훈련 중 발생했으며 보트가 전복되면서 학생 3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남학생 2명은 다행히 탈출했지만 남학생 1명이 현재 실종 상태로 수색 중에 있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5시 39분쯤 남양주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목격자 이모 씨는 화재가 발생했다 해서 1층으로 내려와 보니 배전반에서 불꽃과 연기가 발생하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행히 화재로 인한 큰 피해는 없었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 15일 오전 6시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의학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의학과 엑스레이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소방대원들이 출동한 당시에는 스프링클러에 의해 자체 진화된 상태였습니다. 최초 신고자 서모 씨는 관리실장으로 근무 중에 직원이 비상벨이 작동했다고 알려주어 확인하였더니 3층에서 타는 냄새와 소량의 연기가 발생하여 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다수의 집기 비품 등의 소실이 있었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점차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녁에 간단한 산책을 하시면서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상 뉴스온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